자, 여러분들 제가 제 홈페이지에다가 올려놨는데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거를 제가 조금 늦게 올려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은 거에 출력을 못 해갖고 오셨을 것 같아. 그 앞에 하나를 더 만들어 놨습니다. 뭐냐면 강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도대체 CRM이 뭐예요? 뭐를 CRM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거를 정리를 해서 하나로 앞에 좀 만들어 봤습니다. 영어로는 오버뷰라고 하죠. 그래서 CRM에 대한 전체적인 의미로 여러분들이 세부적으로 CRM의 뭐 전략, CRM에서 뭐 들어가기에 앞서가지고 도대체 CRM이 뭐냐? 다른 사람들이 딱 얘기해서 야, 너 CRM 배웠다며? CRM이 뭐야? 라고 딱 얘기하면 CRM은 이거야 라고 말할 수 있게 쭉 정리를 좀 오늘 해드리려고 합니다. 앞부분에서. 그래서 앞부분에 한 1시간 정도는 CRM의 처음과 끝을 한번 다 정리를 해볼 거예요. 이번 학기에 배우는 내용 다겠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 해서 강론으로 그래서 요 파트에 요거를 나눠가지고 강론으로 이렇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처음에 자, CRM이 뭐냐? 왜 CRM을 배우죠, 우리가? CRM이 뭐고? 커스터머, 뭐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고객, 릴레이션십, 관계, 매니지먼트, 관리. 고객은 뭔지 알죠, 여러분들? 근데 실제로 고객이 누구예요? 우리 회사에 물건을 사는 사람이 고객이잖아. 그죠? 아주 고마운 존재죠? 물건을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고객을 나눠볼 수가 있겠죠. 뭐냐면, 우리가 고객을 관리한다. 그러면은, 우리와 고객하고의 관계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 고객 관계를 위해서는 어떤 고객이 우리 고객인지, 그리고 우리 고객 중에서 누가 우수 고객이고, 누구는 별로 보탬이 안 되는 고객이고, 누구는 뭐 그저 그런 고객이고,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이런 걸 분석을 해야지만 고객 관리가 들어가겠죠. 고객을 관리한다는 의미가 뭐예요? 고객이면 다 같은 고객이지.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소비자 입장이 아니고 기업의 입장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두 가지 측면이 있죠. 우리가 물건을 사면 우리가 고객이지만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고객을 어떻게 잘 유도할 것인지가 이제 우리의 목적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객 관리를 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렇다면은 고객의 누군지를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고객을 통째로 보는 게 아니고 고객을 나눠야 됩니다. 마케팅에서는 이건 뭐라 그래요? 고객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하죠. 마케팅에서 STP 전략 이거 알죠?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포지셔닝 이런 말을 쓰잖아요. 마케팅 개론은 다 배웠죠? 원론이니까. 거기 보면 STP 전략이라고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근본이 뭐예요? 고객을 나누자는 거예요. 고객을 나눠서 나눈 고객의 그 군집에 맞게끔 우리가 전략을 취하자. 이게 기본적으로 마케팅이죠? 똑같아요. CRM도. CRM의 근본 목적은 고객을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그러면 고객이 여러 명 있는데 이 고객이 나한테 도움이 주는 고객인지, 충성고,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로얄 고객이라고 하죠. 혜진은 요즘 어떤 물건에 꽂혀 있어, 혹시? 물건 계속 반복해서 사는 게 있잖아. 화장품? 여자니까. 무슨 화장품? 무슨 회사에? 몰라? 틈마다 틀려. 이것도 샀다, 저것도 샀다 그래? 미샤의 틴트. 응? 그거는 내가 무조건 사. 그러면 미샤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돼요? 로얄 고객이죠. 그럼 로얄 고객의 정의가 뭐예요? 우리 회사 물건을 많이 구입해주는 사람? 아니면 오래 구입해주는 사람? 자주 구입해주는 사람? 누가 우리 로얄 고객이야? 자주, 오래, 많이. 아유, 굿. 그러면 제일 좋지. 자주, 오래, 많이. 아주 훌륭한 얘기네. 그런 고객이 있을까요? 그 기업의 몇 %나 될까?
그러면 누가 그 고객이지? 어떻게 알 거야? 누가 자주, 오래, 많이, 누구야, 그게? 이제 그거를 밝혀내는 게 이제 CRM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죠? 어쨌든 우리가 마케팅 원론 시간에 배웠던 고객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옛날에는 고객한테 물건을 많이 팔고, 잘 팔고, 그렇다면은 물건을 잘 팔고 많이 파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고객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고객 관리의 기본 개념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마케팅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우리가 써있죠? 왜 CRM이라는 게 왜 요즘 들어와서 이렇게 각광을 받죠? 옛날에는 마케팅이 없었어요? 옛날에도 마케팅이 있었죠. 여러분들이 경영학 시간에 배우면은 1900년대의 포드 자동차 시스템으로부터 쭉 히스토리를 배우죠. 그죠? 그래서 옛날에는 초창기 때는 경영학이, 물론 경영학도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서양 입장에서의 경영학, 동양에도 경영학이 있어요. 동양에서 얘기했던 옛날에 상도라는 드라마 이런 거 보시면 동양의 경영학이 있고 서양에서 경영학이 있는데, 우리가 보는 이런 경영학의 대부분의 이제 이론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서양 거를 많이 오기 때문에 서양에서의 경영학의 시초를 1900년도에 포드 시스템으로 오죠. 포드의 컨테이너 시스템이 이제 기초로 해서 쭉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히스토리를 쭉 설명하잖아요. 경영학 개론 시간 첫 번째가 그거잖아요. 생산자 중심 시대. 두 번째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때는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물건을 만들기만 하면 다 팔려. 물건이 없어서 못 팔았으니까. 이제 그런 시대에서 1950년대에 넘어오면서 2차 세계대전, 그러니까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이제 그 이후로 넘어오면서부터는 50년대 이후부터는 사람들이 이제는 물건을 너무 많이 만들다 보니까 물건을 이제 팔아야 돼. 그러다 보니까 생산자 중심이 아니고 고객 중심으로 넘어가죠. 그러면서 이제 마케팅의 개념이 나온다라고 경영학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과거의 패러다임은 생산자 중심이었어요. 그죠? 생산자 중심. 물건을 만드는 사람의 포커싱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시장이 시장을 어떻게 잘 적응할 것이냐. 그 다음에 매스 마케팅이라는 건 뭐냐면 불특정 대다수한테 광고해서 홍보해서 물건을 사게 만드는 거죠. 테레비 광고 이런 것들이 불특정 다수죠. 그 다음에 질보다는 양이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우리 고객은 일회성 고객이죠. 고객 관리를 안 해. 그냥 이 제품이 얼마나 팔렸는지가 나의 포커스예요. 내 포커스가. 그래서 이거랑 뒤에 거랑 보시면 이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자, 앞에 보시면 과거의 패러다임, 미래의 패러다임, 이건 현재겠죠. 현재 패러다임으로 이제 넘어가는 이 과정인데, 고객 중심의 경제로 이제 전환이 된다라는 건데, 이 말을 과거의 패러다임을 요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과거의 패러다임은 생산자 중심의 내용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시장 점유율이 중심이에요. 뭐냐면 상품이 중심이라는 거죠. 나 고객 A 고객, B 고객, C 고객 나는 몰라도 돼. 23인치 텔레비전 그 올해 몇 개가 나갔지? 21인치는 몇 개 나갔지? 19인치는 몇 개 나갔어? 즉 제품 중심으로 이 제품이 몇 개 팔렸지 시장에서 이 제품이 우리 회사 제품이 몇 %를 점유하고 있지? 이런 관점에서 보는 게 과거의 시장 중심의 패러다임이죠. 중요한 거는 시장 점유율이 중요하죠. 그런데 최근 들어와서 마케팅의 패러다임이 변하죠. 다시 설명을 드리면 생산자 중심이 아니고 이제는 고객 중심이죠. 내가 중심이 아니고 고객의 중심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서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 여기 보면 중요한 게 있죠. 일회성 고객이 아니고 무슨 고객이에요? 평생 고객으로 가자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이 많이 듣던 롱테일 마케팅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롱테일 마케팅. 자, 어떤 사람은 한 번 샀는데 우리 회사 물건을 1000만 원어치 사줬어. 어떤 사람은 근데 한 번으로 끝났어. 어떤 사람은 30년 동안 우리 회사 물건을 1년에 100만 원씩 꾸준히 사줬어. 누가 로얄 고객일까? 그리고 그걸 어떻게 알죠? 라는 거예요. 롱테일 마케팅이나 고객 관리
CRM에서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 아까 전에 시장 점유율 중심, 상품 중심이면 몇 개를 얼마만큼 팔렸네? 이렇게 중심이 되지만 고객 중심으로 넘어가면 이제 어떻게 돼요? 야, 이 사람이 물건을 얼마나치를 나한테 계속 몇 번 구매했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금도 계속 구매해주고 있고 이런 거를 파악하자는 거예요. 그게 고객 관리라는 거죠. 상품이 아니고 상품이 중심이 아니고 그래서 CRM에 있어서 핵심은 뭐냐? 고객이라는 거예요. 그 고객이라는 의미를 이제 아시겠죠. 과거에 시장 중심은 상품이 중심이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앞으로는 고객 중심으로 바뀌어야 된다. 바뀌고 있다. 그리고 바뀌고 있는 중이다예요. 그래서 결국은 평생 고객으로 우리가 가야 되지 않느냐. 고객을 평생 고객화 시키자라는 패러다임으로 지금 바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상품 중심이 아닌 고객 중심으로 바뀌어야 되고 그럼 우리 고객이 누군지를 파악해야 되고 우리 고객들 중에서도 레벨을 정해서 누가 우량 고객이고 왜냐하면 뒤에 보시면 조금 이따 보시면 고객에 따른 그 네이밍을 붙이는 게 있어요. 고객을 나누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고객 관리가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뭐냐? 옛날에는 고객이 누군지는 몰라. A라는 상품을 몇 개 팔았는지 이게 중요한 핵심이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상품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상품이 많이 팔리는 게 중요하겠지만은 A라는 고객이 우리 회사 물건을 몇 개를 사고 얼마만큼 사고 있지? 그 다음에 이 고객은 실제로 50만 원어치 쓸 수 있는 고객이야? 100만 원짜리 고객이야? 그런데 100만 원짜리인데 우리 회사에 얼마만큼 쓰고 있지? 예를 들자면 해지 같은 경우에 화장품을 한 달에 얼마나치 써요? 보통 한 달은 아니지. 한 3개월, 4개월 주기로 화장품을 사죠, 여자들은. 한 달에, 3개월에 한 얼마나치 사? 대충 얘기해줘도 돼. 5만원, 화장품 5만원어치 사, 세 달에? 그럼 그 중에서 미샤 제품을 얼마나치 사요? 아까 전에 산다 그랬잖아. 5만원 다 미샤야? 6천원? 5만원 중에 6천원이니까 한 12% 정도 되는 거죠. 우리 회사, 미샤 입장에서 보면 저 고객은 우리 회사 고객이지만 실제로는 이 고객이 화장품 사는 거에 12%만 우리 회사의 점유율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 다 파악을 해야 돼요. 어쨌든 고객의 입장에서 A라는 고객이 사는 물건들 중에 우리 회사 제품이 몇 개가 들어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중에 다 배울 거예요, 우리 뒤에 가면은. 자, 시장 점유율과 고객 점유율의 차이라고 보시면 이게 고객 가치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현재의 시장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회사의 가치인데 고객 수를 늘리고 시장 점유율을 늘리는 거죠, 이 부분이. 파이를 크게 만든다는 거죠. 그런데 고객 관점으로 바뀐다는 건 뭐냐면 하나의 고객을 지속적으로 늘려서 이거에 대한 폭을 늘리겠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파이를.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롱테일 마케팅. 이게 시간이라고 보시면 시간의 관점에서 보면 이걸 길게 가져가겠다는 거죠. 그죠? 한 명의 고객을 오랫동안 평생 고객화 시켜가지고 이 고객으로부터 우리가 가치를 많이 획득하겠다라는 게 기존하고 틀린 고객, CRM 입장에서의 그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객이 뭐냐? 고객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우리 회사 물건을 안 사. 그럼 우리 고객이 아니에요? 고객이 아니에요? 여태까지는 우리 회사 물건을 안 사면 고객이 아니야. 그런데 그 고객을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일반 사람들을 들여다봤더니, 우리 회사 고객은 아니지만, 잘하면 우리 회사 고객으로 끌어들어갖고 올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잘만 하면. 지금은 딴 회사 물건을 사고 있지만, 그 중에서 일정 사람들은 잘 캐치를 해내면 우리 회사 고객으로 끌고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고객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잠재 고객이라고 그러죠. 이 잠재 고객을 우리 회사 고객으로 만드는 과정이 있겠죠. 이거를 뭐라 그래요? 관계를 획득한다. 다른 말로 하면 신규 고객 창출이라고 합니다. 자, 가만히 우리가 고객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고객 관계를 많이 해야 된다.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고객이 우리 고객이 돼요?
그럼 우리 고객으로 만들어야 되죠. 그럼 어떻게? 그냥 과거처럼 아까 전에 얘기했던 매스 마케팅처럼 신문 광고 막 때리면 그냥 고객이 막 늘어나?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객으로부터 잠재 고객을 파악을 해내야 된다는 말입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고객을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이게 생애 관점에서 보면은 프로세스 관점에서 보면 우리 회사 고객이 지금 현재는 아니지만 우리 회사 고객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을 잠재 고객이라고 그러고 이 잠재 고객을 파악을 해서 우리 고객화 시키는 거가 CRM에 있어서의 하나의 목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CRM의 목적은 크게 4가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어떻게 하면 우리 고객으로 만들어줄 거냐. 그걸 관계 획득. 자, 그런데 이 신규 고객을 계속 우리 고객으로 유지를 해야죠. 물건 한번 딱 샀어. 근데 마음에 안 들어. 에이, 탈퇴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아까 전에 CRM의 목적은 평생 고객화 시키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다면은 평생 고객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일반 고객으로 우리가 쭉 나가야 되죠. 그래서 관계를 계속 유지해 줘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이 고객을 한 번 고객 된 사람을 계속 우리 고객으로 유지할 거예요. 어떻게? 라는 부분이 CRM의 뒤에 나옵니다. 그걸 우리가 로열티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해요. 가장 쉬운 게 뭐예요? 여러분들 잘 아는 쿠폰. 도장 찍어주잖아. 그래서 10번 찍어주면 9번에서 10번 찍어주면 1번 공짜. 그죠? 그걸 왜 해? 10번째 돈 안 받잖아요. 왜 손해봐? 손해보는 장사를 왜 해? 그렇지만은 그 고객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객 유지를 위해서 쓰는 방법이에요. 그거를 마케팅적인 용어로 따지면은 고객 로열티라고 얘기합니다. 로열티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도 나중에 우리 책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고객 로열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고객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고요. 자, 일반 고객에서 이제 관계가 끊어지는 거죠. 그러면 다시 잠재 고객으로 넘어갈 수가 있겠죠. 그죠? 잠재 고객 또는 아니면 아예 저 사람은 이제 우리 학교, 우리 회사하고는 등 돌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일반 고객에서 이 사람은 가만히 봤더니 꼭 이탈할 것 같아. 대부분 언제 이탈해요? 산업마다 틀리겠지만 이런 고객 CRM을 가장 많이 쓰는 데가 통신회사입니다. 여러분들 언제? 약정 끝날 때. 그러면 딱 24개월 딱 끝날 때 전화가 오나요? 아니죠? 1년에서 1년 6개월 사이에 전화가 올 겁니다. 대부분 다 받아봤을 거예요. 그죠? 응? 핸드폰 바꾸시겠습니까? 공짜로 주겠습니다. 그죠? 2년 더 약정 연장하시면 공짜 폰 줄 테니까 그거 쓰세요. 얘기하죠? 이거잖아요. 여러분들 전화 받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탈 가는 고객들이야.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죠? 이탈 가는 고객. 이탈 가는 고객인데 이 이탈 가는 고객을 잘 관리를 안 해주면 어떻게 돼요? 이탈해버리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이탈한 고객을 다시 피드백 또 시킬 수 있죠. 그죠? 그렇게 하거나, 그런데 한번, 통신회사는 이제 그런 게 좀 덜한데, 다른 일반 회사들 같은 경우는 한번 돌아선 고객은 우리 고객화 시키기가 어려워요. 한번 불만족한 고객들은. 그죠?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탈 고객으로 안 만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이런 고객들 중에서 어떤 고객이 있어요? 우량 고객이 있죠. 그죠? 우량 고객이 있습니다. 우량 고객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자, 이런 고객을 프로세스 상에서 이렇게 보는데 실제로 고객을 나눠보면은 크게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4가지 정도가 있어요. 뭐가 있느냐? 우리 회사에 들어오는 신규 고객이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 회사 물건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유지 고객이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 회사의 로얄 고객이 있겠죠. 충성 고객. 이 사람은 우리 회사의 매출액의 80% 정도를 매출을 신장시켜주는 사람이 있겠죠. 그걸 2080 법칙이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런 20%의 사람이 있어요. 그 20% 정도의 사람을 어떻게 골라낼 거냐. 충성 고객이 있겠죠. 또 한 가지는 우리 회사에서 나가는 고객 또는 이탈 가능성이 있는 고객이 있겠죠.
그래서 이 4개의 고객을 찾아내는 게 CRM에 있어서의 큰 목적입니다. 그 고객을 어떻게 찾아내는지는 좀 뒤에 나와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고객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고객 가치가 돼 있죠. 그래서 보면 신규 고객, 수익성을 보면 신규 고객하고 고객 유지, 그 다음에 그 고객을 평생 고객화 시키는 데 들어가는 그 내용을 보시면 평생 고객화 시키면 많은 수익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올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 고객 관계 관리라는 겁니다. CRM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CRM이라는 게 바로 우리 고객을 평생 고객화 시켜서 유지하자. 영어로는 고객의 라이프타임이라고 합니다. 라이프타임 밸류. 그 부분을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방법 중에 교차 판매, 크로스 셀링, 업셀링이 있어요.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들이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어쨌든 넘어가 봅시다. 자, CRM이라는 걸 이제 정의를 해봅시다. 근데 CRM의 정의라기보다는 CRM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CRM을 하느냐, 3434라는 걸 이용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이 3434라는 말은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업체에서 제가 제안을 해놓은 거예요. 뭐냐면 CRM이라는 거는 3가지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도대체 무슨 시스템이 있어? 그러니까 요 내용을 알면 CRM에 대한 내용을 아는 거예요. CRM을 우리가 크게 3가지로 우리가 구분을 합니다. 자, 이제 그 3가지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CRM을 통해서 뭘 할 거냐? 이 3가지 시스템을, 3가지 시스템을 통해서 4가지 일을 합니다. 그 4가지 일을 하는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해요? 3가지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CRM 활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볼게요. 4가지 문제 해결 방법을 쓴다라는 거는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CRM을 나눌 때 우리가 시스템 측면에서 보면은 CRM을 크게 2가지로 나눈다 그랬죠. 하나는 전략 파트와 하나는 시스템 파트로 나눈다 그랬습니다. 이런 전략들을 하기 위해서 3가지 시스템이 우리가 운영이 된다라는 거예요. 전략 파트에서 보면 이 4가지 활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CRM이라는 거는 아까 전에랑 연결해서 보면 이 4가지 활동을 통해서 하는 건데, 첫 번째가 새로운 고객을 잘 획득하는 거죠. 두 번째가 그 고객을 계속 유지하는 거고요. 세 번째가 이 고객을 강화해서 로얄 고객으로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째가 이 고객을 이탈을 방지하는 겁니다. 됐죠? 그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CRM이 뭐 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면 돼요? CRM은 4가지를 하는 겁니다. 신규 고객을 끌어들이고요. 그 고객을 기존 고객으로 계속 유지시키고요. 유지한 고객을 로얄 고객으로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탈할 가능성이 많은 고객을 방지해주는 겁니다. 이 4가지 활동을 하는 게 CRM입니다. 라고 말하면 정확하겠죠. CRM이라는 게 뭡니까? 4가지 활동을 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 4가지 활동을 어떻게 하나요? 이 3가지 시스템을 구축하셔야 됩니다. 이 3가지 시스템을 구축해야 됩니다. 보면 여러 가지 복잡하죠? 첫 번째, 오퍼레이셔널 CRM, 운영 CRM입니다. 여러분들 고객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고객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나요? 어디에? 어떻게 갖고 있나요? 어떤 정보를 갖고 있죠? 라고 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대부분의 기업들에서 쓰는 게 ERP하고 이제 CRM 시스템이 이렇게 구축이 되어 있죠. SCM이랑 이런 시스템들이 구축이 되어 있어요. 기업에서 보면. 이런 시스템들을 우리가 오퍼레이셔널 CRM이라고 합니다. 운영 CRM. 즉, 기업에서 고객과의 관계, 고객하고 계속 고객 데이터를 얻어내는 그런 시스템들이 있죠. 그런 시스템들을 우리가 운영 CRM이라고 합니다. 운영 CRM, 오퍼레이셔널 CRM. 자, 이런 데이터를 갖고 왔어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해주느냐? 데이터를 정리해서 분석을 해야 되죠. 그 부분을 우리가 어널리티컬 CRM이라고 합니다. 분석 CRM. 이 어널리티컬 CRM을 하는 도구가 2개가 있는데, 하나는 데이터베이스적인 측면에서 보면 데이터 웨어하우스와 데이터 마트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런 데이터를 정리 보관하는 요 데이터베이스적인 관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데이터를 분석해주는 규칙, 방법론이 있어요.
그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은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합니다. 데이터 마이닝. 여러분들이 MIS 개론 시간에 들어봤을 거예요.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들어봤죠? 그게 바로 이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있는 데이터를 분석하는 겁니다. 얘는 데이터베이스 아니고요. 얘는 데이터베이스 아니에요. 둘 다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런데 기존의 오퍼레이셔널 CRM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매년 계속 우리가 업무를 하기 위해서 계속 시스템을 사용하죠. 그 시스템의 고객 데이터들이 계속 들어와서 쌓이고 우리가 그걸 분석하고 막 작업을 할 겁니다. 이 시스템을 오퍼레이셔널 CRM이라고 하고요. 운영 CRM. 그러니까 운영한다. 실제로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모인 데이터들을 실제로 이런 데이터들은 계속 1년 단위로 계속 보관합니다. 그럼 1년 지나면 버려요? 버리지 않고 그 데이터를 차곡차곡 모아놓습니다. 웨어하우스라는 건 창고라는 의미예요. 데이터를 창고에다가 계속 꾸준히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1년, 2년, 3년, 4년 동안 저장이 되면 어떤 한 사람의 히스토리컬한 역사를 쭉 보여줄 수 있죠.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 고객을 평생 고객화 시키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뭐예요? 1년 단위의 고객의 활동을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CRM은. 5년, 기본적으로 3년, 5년, 10년 정도의 이 사람의 흐름을 쭉 보고 그 사람이 여태까지 어떻게 해왔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예측해서 그 사람을 계속 유지할 거냐 아니면 이탈 가능성이 있느냐? 이걸 우리가 분석해내는 거죠. 자, 이걸 여러분들이 나중에 할 겁니다. 제가 데이터를 드릴 거고요. 3년치 데이터를 드릴 거예요. 그럼 3년치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이걸 분석해내는 겁니다. 요 분석을. 여러분들이 하는 건 요 작업이에요. 요 작업 앞으로. 데이터를 주면 제가 운영 CRM에서 모아온 데이터를 3년치 데이터를 이제 쭉 저장을 해서 그걸 우리가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데이터를 주게 되면 이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있는 데이터들을 좀 정리를 해서 주제별로 정리를 해놓는 게 있어요. 아, 나는 고객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니까 고객 쪽으로 좀 정리를 해줄게. 그러면은 그걸 우리가 마트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또 설명을 또 드릴 거예요. 실제로. 자, 그러면 이렇게 분석이 했어요. 분석을 해서 우리가 룰을 찾고 아까 전에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이제 통신회사예요. 통신회사에 고객 데이터들이 막 저장이 돼요. 이걸 이쪽에다 넘겨줬어요. 분석을 막 했어. 그랬더니 이 고객은 보통 평균 유지 기간이 1년 반이야. 24개월이 안 됐는데도 막 움직여. 딱 봤더니 A 고객은 이 사람은 한 1년 6개월 정도니까 막 바꾸네? 그런 걸 분석했어요. 고객들마다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객은 1년 6개월에 움직이는 고객. 이 사람은 한 2년 다 돼야 움직이네. 조금 더 있다가 해도 되겠다. 요 고객은 1년마다 바꿔 핸드폰을. 이런 고객이 있겠죠. 고객의 패턴을 우리가 그걸 패턴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실질적으로 다시 오퍼레이셔널 CRM 쪽에다 넘겨줍니다. 그때 오토메이션이라는 게 나와요. 자동화돼서 이거는 기존의 운영 시스템이고 요거는 뭐냐? 요 부분을 우리가 CRM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소규모의 의미네. 요 부분을 우리가 해서 사람들한테 이벤트성을 제공해 주는 거죠. 여러분들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기업에 들어가면은 내가 관리하는 고객 중에 누가 이탈 고객이고 누가 충성 고객인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런 시스템들에 의해서 다 구축이 돼서 나옵니다. 그럼 이제 시스템에 딱 뜨죠. 오늘 아침에 딱 가서 전원을 딱 켜서 컴퓨터가 딱 부팅이 되면 어떻게 돼요? 시스템에 딱 들어가면 띵동 하고 딱 떠요. 누구 고객이 이탈 가능성이 있으니까 오늘 전화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좋은 게 어디 있어, 그지? 꿈나라 얘기야? 아니에요. 실제로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지금. 지금 대기업에서 이런 걸 하고 있어요. 시스템을 구축해서 일반 사람들한테 야, 너 고객 관리해.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관리해, 내가. 이런 거를 다 분석을 해서 어떻게 합니까? 알려주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걸 오토메이션이라고 하는 거죠. 자동으로 알려줍니다. 그래서 딱 들어가면은 딱 피시키면은 오늘 내가 할 활동들에 대한 내역들이 쫙쫙 뜹니다. 오늘은 어느 고객을 찾아가는 게 좋겠고, 더 심하게 얘기하면 이 고객은 오전 9시에 가는 게 좋겠고요. 이 고객은 오후쯤 방문하는 게 좋겠어요. 이 고객은 집으로 가면 방문하면은 매출액이 살 가능성이 높고, 이 고객은 집 말고 회사로 가면은 회사로 방문했을 때 물건을 살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것까지 알려주는 시스템이 있다니까요.
그런 거를 해주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기업일수록 어떻게 돼요? 고객 관리가 확실하고 매출액이 높겠죠?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삼성이나 이런 대기업들이 이런 시스템을 이제 막 돈을 쏟아부어서 막 만들고 있죠. 어쨌든 이런 운영 CRM이랑 어널리티컬 CRM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콜라보레이티브 CRM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협업 CRM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죠. 협업. 이 협업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서로 도와서 같이 코업을 한다라는 의미인데, 원어적인 의미로. 이거는 뭐냐면은, 고객한테 어떻게 갈 건데? 라는 부분입니다. 자, 오퍼레이션 CRM을 운영을 해서 실제로 데이터를 구하고 이렇게 하고요. 그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시스템을 구축해서 분석해서 고객을 분석해서 고객 세그멘테이션을 해서 고객을 찾아내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막 전략을 도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요. 이 만들어진 거를 실제로 고객한테 어떻게 가서 붙어서 고객한테 어떤 활동을 해야 할 것인지를 만들어주는 시스템이 콜라보레이티브 CRM입니다. 됐죠? 자, 다시 CRM이라는 게 뭐냐? CRM은 네 가지 활동을 하는 겁니다. 신규 고객 획득하고요. 기존 고객을 꾸준히 유지하고 그 중에서 로얄 고객으로 만들어야 되고 이탈하려는 고객을 찾아서 이탈하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겁니다. 이 네 가지 활동을 하는 게 CRM입니다. 어떻게 할 건데? 세 가지 시스템을 쓰면 됩니다. 구축하면 됩니다. 첫 번째, 고객에 있는 정보를 꾸준히 저장해서 만들어야 되죠. 그걸 오퍼레이셔널 CRM. 만들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CRM 측면에서 분석을 하죠. 물론 이제 방법론을 다 배우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런 방법들을 막 이용해가지고 분석해서 어떤 고객이 어떤 패턴이 나온지 이런 거를 만들어내야 되죠. 그거를 어널리티컬 CRM이라고 부릅니다. 분석 CRM입니다. 이제 분석된 걸 가지고 이제 고객한테 이제 실제로 적용을 시켜줘야 되겠죠. 고객과 이제 관계를 해야 되겠죠. 그 부분을 우리가 콜라보레이티브 CRM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걸 하게 되면 뭐가 좋아져요? 이걸 하면 뭐가 좋아지죠? 왜 좋아지죠? 이거죠. 3차원적인 3디멘전 관점에서 보면 뭐예요? 자,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자, 신규 고객을 높인다. 무슨 말이에요? 기업의 입장, 여기가 시발점입니다. 출발점이에요.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은 뎁스, 넓이를 넓히는 거죠. 한 명의 고객을 2명 고객으로 만들고 3명 고객으로 만들고 4명 고객으로 만들고 요 네모 박스가 뭐예요? 우리 회사의 이득입니다. 이 네모 박스를 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로를 올리고 높이를 올리고 저쪽 세로 축을 올리면 되겠죠. 그죠? 이 세 가지를 달성하자는 거예요. 결국은 CRM이라는 게. 그래서 첫 번째 뭐냐? 신규 고객을 넓힌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 뎁스를 넓힌다. 그래서 한 명을 2명, 3명, 4명으로 넓히는 거죠. 그 다음에 높이라는 건 뭐예요? 높이라는 거는 100원짜리를 사는 고객을 200원, 300원, 500원, 1000원짜리 고객으로 만드는 거죠. 그걸 우리가 아까 전에 CRM 활동의 네 가지를 설명했죠? 그 중에 뭐예요? 기존 고객 유지하고 로얄 고객으로 만드는 부분이죠.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높이라는 측면에서 설명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높이, 넓이가 아니고 뭐예요? 길이. 길이 측면에서 보면 뭐예요? 1년 고객이 아니고 2년 고객, 3년 고객, 4년 고객에서 10년 고객, 평생 고객화하는 게 이 부분이죠. 그죠? 자, 이 부분을 만드는 겁니다. 자, CRM이라는 게 뭐냐? 네 가지 활동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세 가지 시스템을 구축하시면 됩니다. 세 가지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가 CRM의 네 가지 활동을 우리가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시스템을 구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적은요, 그래서 결국은 회사 입장에서 보면 길이와 넓이와 높이를 우리가 더 크게 해서 매출액을, 이익을 신장시켜주는 겁니다. 고객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겁니다. 이게 CRM의 핵심 목표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죠. 그러면 순서적으로 보면 어떨까요? 이거는 그냥 전반적인 얘기고, 순서로 보면 제가 여기에 1, 2, 3, 4라고 써놨죠. 근데 얘가 왜 1번이 아니에요? 신규 고객이 제일 먼저일 것 같은데? 그죠?
근데 실제로는 신규 고객을 획득하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우리가 마케팅에서 비용의 측면에서 보면은 만약에 이 고객을 계속 우리 고객으로 유지하는데 100원이 든다. 그러면 신규 고객을 획득하는 데 드는 비용은 300원에서 500원이 들어요. 3배에서 5배 정도 들어요. 그만큼 많은 비용을 투자를 해야지만 우리 고객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우리 고객을 유지하는 게 오히려 더 쉽다는 거죠. 그래서 CRM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핵심은 뭐냐? 신규 고객을 많이 끌어들인다? 이거는 실제로 쉽지 않아요. 이 신규 고객을 끌어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게 있죠? 뭐예요? 뭘 알아야 돼? 어떤 고객을 신규 고객으로 끌어들여야 돼요? 응? 잠재 고객. 누가 잠재 고객인데, 우리의? 이거는 쉽지가 않다는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죠? 우리 고객, 우리 회사에 있는 물건을 사는 사람들은 우리 고객이기 때문에 눈에 보여요. 관리도 쉬워. 그런데 실제로 이 잠재 고객을 우리가 파악한다는 거는 말은 쉽지 이론적으로요.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되게 어려운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바로 우리는 신규 고객 얼마 이런 말은 실제로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CRM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이거보다는 고객 이탈을 방지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기존 고객 관계를 유지하는 이 두 가지 측면이 먼저 선행이 돼야 돼요. 선행을 할 겁니다. 그건 이제 기업의 목적에 따라 틀려요. 어떤 기업에서 우리는 고객이 많은데 고객 이탈이 요즘 너무 많어. 고객 이탈을 먼저 방지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 그러면 고객 이탈을 먼저 하면 되고, 지금 제가 보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고객 이탈이 많아서 고객 이탈 먼저 하겠다고 하면서 서로 협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객 이탈을 먼저 1번으로 놓을 건데, 실제로는 고객 이탈이 아니고,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하냐면 고객 이탈보다는 충성 고객으로 먼저 만들어요. 니네 기존 고객이 있는데 누가 충성 고객이야? 아까 전에 누가 했죠? 자주, 많이, 그리고 길게, 오래. 이 얘기야, 맞아요. 지금 이걸 얘기한 거야, 지금. 이걸 얘기한 거야. 자주, 많이, 길게. 그 고객이 누구지?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 고객인 어떤 패턴을 보여요? 어떤 고객이 우리한테 자주, 많이, 오래 해? 파악한다 그러면 그 고객의 패턴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이 고객은 이러이러한 특성을 갖고 있는 고객들이 많이 모여 있어. 그러면 그런 고객으로 우리가 만들어야죠. 누구를? 기존에 유지하고 있는 고객을. 로얄 고객은 아니지만 우리 고객이 있어. 요런 사람들은 끌어다가 요렇게 우리가 마케팅을 막 해주면 어떻게 돼요? 로얄 고객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왜 그걸 안 하냐 이거죠. 기본적으로. 왜? 신규 고객 갔다 오는 건 힘들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 제일 먼저 기존에 유지하고 있는 고객과 우리의 로얄 고객을 비교해서 패턴을 파악해서 기존 유지 고객들을 일반적으로 그냥 유지하고 있는 고객을 로얄 고객으로 만들기만 해주면 신규 고객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적은 비용을 들이고 더 큰 효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작업을 왜 안 하느냐 이거예요. 그 작업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고객을 이제 고객 이탈을 방지할 것이냐, 아니면은 기존 고객을 그 다음에 기존 고객을 계속 유지시킬 것이냐, 또는 그 다음에 신규 고객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CRM도 순서가 있습니다. 물론 그 회사의 당면된 목적에 따라서, 문제에 따라서 어느 걸 먼저 할 것인지는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부분이 먼저라는 거죠. 이탈이나 이거보다는 기본적으로 어떤 고객을 우리 회사의 충성 고객으로 만들 거냐, 이거를 파악해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 보면 보석 나오죠. 벌써 4가지의 고객이 존재하죠. 여기에 플러스 하나가 더 들어가지만 잠재 고객, 신규 고객, 그 다음에 유지 고객, 로얄 고객, 이탈 가능 고객. 이렇게 해서 5가지의 고객을 정리를 해서 우리가 이 고객을 파악해내고, A라는 고객, 이 고객은 이탈 고객이야. 이탈 가능 고객이야. B 고객, 이 사람은 로얄 고객이야. 그걸 구분해내서, A한테는 이렇게 전략을 해야지, B한테는 이렇게 전략을 취해야지, C한테는 이렇게 전략을 취해야지,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마케팅에서 STP 전략입니다. 그죠? 마케팅에서 배웠잖아요. STP. 세그멘테이션.
하는데 과거의 방법보다는 요즘은 이런 CRM 분석 기법을 이용해서 세그멘테이션을 이렇게 만들어 나갑니다. 자, 그런데 CRM하고는 다르게 이거는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관점이 뭐냐? 그러면 어떤 사람, 어떤 기계, 어떤 재료, 어떤 방법, 이 네 가지의 문제 해결 솔루션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산업공학 측면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을 찾을 때 네 가지 관점에서 봅니다. 이 문제는 사람이 일으키는 거야? 이 문제는 기계가 일으키는 거야? 어떤 도구가 문제가 있는 거야? 이거는 재료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건가? 이거는 방법이 문제야? 이거죠. 여러분들 학업 성적이 안 올라. 뭐가 문제지? 파악을 하려면 네 가지로 파악해야 되잖아요. 첫 번째, 내가 안 해? 그죠? 내가 공부 안 하는 건가?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내가 의지가 약해서 공부 안 하는 건가? 그 문제인가? 아니, 원인을 파악을 해야지 원인을 해결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람이 문제야? 이걸 포엠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런 방법이 있어. 방법론이에요, 이게. 문제 해결 방법론이라고 해서 포엠 방법론이라고 있습니다. 사람이 문제야? 아니면 도구가 문제야? 야, 내가 쓰는 교과서가 문제인가? 교과서가 문제인가? 아니면 재료의 문제인가? 아니면 방법이 문제인가? 나는 아침형인데 맨날 밤새서 공부하니까 능률이 떨어지나? 나는 아침에 해야 될까? 나는 저녁에 해야 될까? 뭐 이런 방법의 문제냐? 이런 걸 찾아내는 거죠, 원인을. 이거는 이제 CRM이라기보다는 이런 세 가지, 아까 전에 봤던 CRM의 활동과, 그 다음에 CRM의 그 시스템과, 그러니까 네 가지 활동, 세 가지 시스템, 세 가지 목표. 그런데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이 네 가지 관점에서 이거를 대입을 해보면 우리가 기존에서 그 기업이 닥친 CRM의 어떤 문제, 이슈들을 해결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프로젝트 할 때 이런 CRM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대로 그 회사 같은 경우는 이탈 방지 먼저 해달라. 그래서 이탈 방지 모델 구축해주고, 그게 이탈 방지 기존 고객을 유지해주고, 보통 기존 고객에서 25%를 로얄 고객으로 우리가 판단을 합니다. 기존 고객의 100명이면 25명의 상위 25명을 찾아요. 뭐 찾는 방법은 뒤에 설명을 해줄 거예요. 뭐 RFM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25%를 찾고 그 고객의 패턴을 분석해서 우리가 이제 일반 고객들을 끌어올리는 거죠. 그런 방법을 취해주고, 그 다음에 기존 고객한테 크로스 셀링, 업셀링, 아까 전에 얘기했던 크로스 셀링이라는 건 뭐냐면 A라는 물건을 사면 B라는 물건도 판매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컴퓨터를 사면 프린터 이런 부품들을 소개를 해가지고 더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걸 크로스 셀링이라고 하고요. 업셀링이라고 하는 건 뭐냐? 1,000원짜리를 1,500원에 판매하는 거죠. 업셀링의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지금 자동차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 알 거예요. 자동차에 등급이 있어요. 말하자면은 아반떼, 현대 같은 경우에 아반떼보다 한 단계 높은 게 소나타, 소나타보다 한 단계 높은 게 그랜저입니다. 그런데 아반떼의 풀 옵션 가격이 소나타의 기본 옵션 하나도 없는 기본 가격하고 가격대가 똑같아요. 사람들이 보면은 이 아반떼 샀다가 요거 옵션 좀 더 넣어볼까? 넣고 딱 해서 딱 견적을 딱 뽑아봤더니 이거 살 거면 소나타 가격하고 똑같네? 그럼 나 소나타 사야지. 소나타를 딱 살려고 해보더니 야, 이 옵션 이거 좀 붙여야지. 소나타인데도 옵션 운전하는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그죠? 아무 옵션 없이 타 사는 것보다 여기다가 옵션을 좀 붙여서 파는 게 좀 낫겠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반떼 살 사람이 결국은 소나타 사게 돼요. 이제 이런 방법을 쓰는, 이게 다 전략적인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그냥 그렇게 가격이 정해지는 게 아니라니까. 아반떼의 최고급 사양이 소나타의 기본 가격하고 일부러 맞춰 놓습니다. 그럼 사람 심리가 한 단계 높은 걸 사려고 해. 그런데 또 사람 심리가 옵션 없이 잘 안 타려고 그래요, 차들을. 한번 사면은 오래 탄다라고 그러고. 와서 막 영업사원들이 얘기하죠. 옵션은 풀옵션이 좋습니다. 막 얘기해요.
나중에 아마 차 사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그렇게 자꾸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런 거를 해주는 게 그러니까 업셀링이라는 거죠.